38도, 1.7m, 3분 40초. 2023년 10월 15일 오전 7시 23분, 강원도 오대산 국립공원 소금강 계곡.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4살 진돗개 산이가 바위 틈에 끼인 어린 고라니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물은 차가웠습니다. 11도, 경사는 38도, 깊이는 1.7m. 산이의 주인 순찰원 박준호는 산이가 물로 뛰어드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산이는 이미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3분 40초 후 산이는 고라니의 목을 물고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고라니는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365일 후 그들은 다시 만났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은 한국야생동물연구 역사상 처음 기록되는 일이었습니다. 산이는 평범한 진돗개가 아니었습니다. 2019년 9월 박준호가 오대산 순찰원으로 부임했을 때 함께 온 개였습니다. 몸무게 23kg, 어깨 높이 54cm. 진돗개로서는 표준 체격이었지만 산이에게는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물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박준호의 아내 이수진은 산이가 강아지였을 때 집 근처 개울에서 놀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산이는 태어날 때부터 물을 좋아했어요. 다른 진돗개들은 물을 피하는데 산이는 달랐어요. 여름에 계곡에 가면 제일 먼저 뛰어들었죠. 2023년 여름, 산이는 박준호와 함께 매일 아침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8.5km 순찰을 돌았습니다. 오대산에는 고라니가 많았습니다. 대략 180마리 정도. 산이는 그들을 쫓지 않았습니다. 박준호는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진돗개는 사냥 본능이 강한데 산이는 고라니를 보면 그냥 지나쳤어요. 오대산은 문수보살의 성산입니다. 643년 자장율사가 월정사를 창건한 이래 이 산은 생명을 존중하는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박준호의 외할머니는 옛날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오대산 짐승은 해치지 말거라. 산신령님이 지켜보신다. 옛날에 사슴을 다치게 한 사냥꾼이 길을 잃어 사흘 밤을 헤맸는데 그때 사슴 한 마리가 나타나 길을 알려줬다더라. 짐승도 은혜를 갚는다는 게 그 증거란다. 박준호는 그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10월 15일 아침은 비가 내린 다음 날이었습니다. 전날 밤 강수량은 12mm. 계곡 물이 평소보다 많았습니다. 가을 단풍이 절정이었습니다. 붉은 단풍잎이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7시 23분, 산이와 박준호가 소금강 계곡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산이가 멈췄습니다. 귀를 세웠습니다. 박준호도 들었습니다. 물소리 사이로 약한 울음소리가 났습니다. 고라니였습니다. 바위 틈 1.7m 아래 물속에 새끼 고라니가 끼어 있었습니다. 생후 56개월로 추정되는 어린 개체였습니다. 몸무게는 약 7kg. 성체 고라니의 평균 체중이 911kg이니 아직 덜 자란 상태였습니다. 물은 고라니의 배까지 차올랐습니다. 경사 38도의 바위는 미끄러웠습니다. 박준호는 119에 신고하려 했습니다. 그때 산이가 뛰었습니다. 박준호는 안 돼. 라고 소리쳤지만 산이는 이미 공중에 있었습니다. 물이 튀었습니다. 산이가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박준호는 시계를 봤습니다. 7시 24분 10초. 수온은 11도. 강원도 산악지대 가을 계곡 물의 평균 온도였습니다. 사람이라면 78분 안에 저체온증에 걸리는 온도였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산이가 수면 위로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헤엄쳐서 고라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고라니가 울었습니다. 공포의 울음이었습니다. 산이는 고라니의 목덜미를 물었습니다. 부드럽게. 어미 개가 새끼를 옮기듯. 그리고 뒤로 헤엄쳤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산이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고라니는 7kg이었지만 물속에서는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박준호는 밧줄을 찾았습니다. 가방 안에 있던 6m짜리 등산용 로프를 꺼냈습니다. 3분이 지났습니다. 산이가 바위 쪽으로 고라니를 끌고 왔습니다. 박준호가 로프를 내렸습니다. 3분 40초. 박준호가 고라니를 끌어올렸습니다. 산이가 바위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준호는 산이를 수건으로 감싸주었습니다. 고라니는 바위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지만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박준호는 즉시 국립공원관리공단 야생동물구조센터에 전화했습니다. 7시 28분이었습니다. 20분 후 최민지 박사가 도착했습니다. 최민지는 야생동물구조센터 부센터장이었습니다. 12년간 강원도 야생동물을 연구해온 생태학자였습니다. 그녀는 고라니를 검사했습니다. 체온 35.8도, 심박수 분당 142회. 정상보다 약간 높았지만 스트레스를 고려하면 양호한 수준이었습니다. 앞다리에 경미한 찰과상이 있었습니다. 바위에 긁힌 상처였습니다. 최민지는 고라니 귀에 작은 태그를 부착했습니다. 옷 2023 F089. 오대산 2023년 암컷 89번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GPS 목걸이를 채웠습니다. 이 GPS는 야생동물 추적용으로 배터리 수명이 약 812개월이었습니다. 최민지는 고라니를 관찰했습니다. 고라니는 산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산이도 고라니를 보고 있었습니다. 47초 동안 최민지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특별한 순간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통 야생동물은 구조 후 개를 피합니다. 본능적으로 포식자로 인식하니까요. 그런데 이 고라니는 산이를 보고 있었어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감정이었어요. 3일 후 GPS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고라니는 구조 지점에서 850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6일 후인 10월 21일 오전 8시 47분, GPS가 이상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고라니가 구조 지점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최민지는 박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순찰 중에 고라니를 봤는지 물어봤어요. 박준호 씨가 놀란 목소리로 지금 산이 앞에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박준호는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고라니가 산 위로부터 약 5m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산이도 짖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보고 있었습니다. 2분 후 고라니가 숲으로 사라졌습니다. 최민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건 연구할 가치가 있어요. 11월 30일 밤 11시 23분, 적외선 카메라가 영상을 기록했습니다. 고라니와 산이가 계곡 근처에 함께 있었습니다. 거리는 약 2m. 18분 동안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최민지는 이 영상을 보고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고라니가 산이를 기억하고 있어요. 12월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렸습니다. GPS는 고라니가 점점 더 넓은 영역을 이동하고 있다고 보여주었습니다. 겨울에 고라니는 식량을 찾아 더 멀리 가야 했습니다. 만남의 빈도가 줄었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단 2번. 최민지는 매주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작은 불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고라니가 무사할까? 들개에게 공격받진 않을까? 사냥꾼의 올무에 걸리진 않을까? 그녀는 그 불안을 일기에 적었습니다. 과학자는 감정을 배제해야 한다고 배웠지만 나는 이 작은 생명이 걱정된다. 5089가 매일 밤 안전하게 잠들기를 바란다. 한국 속담에 사나운 개도 먹여주는 사람은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것은 인간만의 미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최민지는 이 속담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고라니는 개가 아닌데 은혜를 기억할까? 2024년 1월 8일 새벽 2시 37분, GPS에서 긴급 신호가 왔습니다. 고라니가 한 곳에서 6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최민지는 새벽 5시에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고라니는 바위 아래 누워 있었습니다. 뒷다리에 12cm 길이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들개에게 공격받은 흔적이었습니다. 최민지는 고라니를 센터로 옮겼습니다. 상처는 깊이 2.1cm까지 근육 조직이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수의사는 46주 정도면 회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치료하는 동안 박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산이와 함께. 고라니는 울타리 안에서 산이를 봤습니다. 다시 47초 동안 그들은 서로를 봤습니다. 박준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다쳤을 때 몰랐어. 그날 밤 박준호의 아내 이수지는 고구마를 쪄서 센터로 보냈습니다. 산이도 좋아하는 건데 고라니도 좋아할까 싶어서요. 고라니는 고구마를 먹었습니다. 2월 15일 고라니가 자연으로 돌아갔습니다.
몸무게는 9.2kg으로 늘었습니다. 상처는 완전히 아물었습니다. 최민지는 고라니를 구조 지점 근처에 풀어주었습니다. 고라니는 숲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10m쯤 가다가 멈췄습니다. 돌아봤습니다. 최민지 쪽이 아니었습니다. 산이 쪽이었습니다. 5초 후 고라니가 다시 뛰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박준호는 중얼거렸습니다. 잘 가. 하지만 고라니는 가지 않았습니다. 3일 후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거리가 더 가까웠습니다. 1.2m. 봄이 왔습니다. 산에는 새순이 돋았습니다. 진달래가 피었습니다. 고라니는 빠르게 자랐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박준호는 순찰 중에 고라니를 6번 더 목격했습니다. GPS 데이터와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6월 17일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산이가 평소와 다른 길로 가려고 했습니다. 박준호가 이쪽이 아닌데라고 말했지만 산이는 계속 다른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박준호는 산이를 따라갔습니다. 5분 후 그들은 작은 샘을 발견했습니다. 물이 바위 틈에서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샘 옆에 고라니가 서 있었습니다. 고라니는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산이를 보고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박준호는 생각했습니다. 우연일까? 아니면 최민지는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듣고 설명했습니다. 개는 후각이 발달해 물냄새를 멀리서 맡을 수 있어요. 산이가 물을 찾아간 건데 우연히 그곳에 고라니도 있었던 거죠. 고라니도 같은 이유로 그 샘을 찾았을 겁니다. 야생동물들은 좋은 수원지를 기억하고 반복적으로 방문하거든요. 그날 이후 박준호는 그 샘을 산인의 샘이라고 불렀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우연이었지만 박준호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7월 3일 GPS 신호가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배터리가 소진되고 있었습니다. 최민지는 고민했습니다. GPS를 교체하려면 고라니를 다시 포획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센터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GPS 한 대 가격은 약 280만 원. 포획과 재부착 비용까지 합하면 약 420만 원이 들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포획 과정이 동물에게 큰 스트레스를 준다는 점이었습니다. 최민지는 결정했습니다. 한 달만 더 지켜보겠습니다. 만약 고라니가 계속 이 구역에 머문다면 GPS 없이도 관찰할 수 있을 거예요. 7월 28일 GPS 신호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8개월 17일 동안 작동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고라니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8월에 한 번, 9월에 2번, 10월에 3번 나타났습니다. 몸무게는 이제 약 13kg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완전한 성체였습니다. 10월 15일 구조 1주년이었습니다. 박준호와 산이는 그 계곡을 다시 찾았습니다. 고라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박준호는 실망했습니다. 최민지는 위로했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고라니는 성체가 되면 자기 영역을 찾습니다. 이제 독립했을 거예요. 하지만 11월 23일 고라니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새끼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작고 반전 무늬가 있는 새끼였습니다. 생후 약 3개월로 추정되었습니다. 최민지는 흥분했습니다. 온 08구가 번식에 성공했어요. 작년 겨울에 교미했고 올해 56월경 출산한 것 같습니다. 이건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12월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고라니와 새끼는 가끔 보였습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이후로는 새끼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민지는 설명했습니다. 새끼가 독립 준비를 시작했거나 안타깝게도 생존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야생에서 고라니 새끼의 첫 겨울 생존율은 약 4,050% 정도입니다. 2025년 1월 27일 오전 9시 14분 눈이 내렸습니다. 강원도 오대산에 첫눈이 쌓였습니다. 박준호와 산이가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산이가 멈췄습니다. 저 앞에 고라니가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새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라니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산이도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1m 거리에서 멈췄습니다. 박준호는 숨을 죽였습니다. 8분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고라니가 고개를 낮춰 눈 위에 풀을 뜯었습니다. 최민지는 나중에 이 행동을 설명했습니다.
고라니는 위협을 느끼지 않을 때 편안하게 풀을 뜯습니다. 이건 나는 안전하다는 신호예요. 산이 앞에서 그 행동을 했다는 건 산이를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고라니가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산이는 그 자리에 8분 더 서 있었습니다. 박준호가 불렀습니다. 산아, 가자. 산이가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박준호를 따라갔습니다. 최민지 박사는 이 관찰 기록을 논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제목은 가축경과 야생 고라니 간 종간 유대 15개월 관찰 연구였습니다. GPS 추적 8개월과 시각적 관찰 7개월을 합쳐 15개월 연구였습니다. 총 23회의 재회가 기록되었습니다. GPS 시기에 12회, GPS 이후 시각 관찰로 11회였습니다. 2025년 7월, 이 논문은 한국생태학회지 2025년 여름호에 게재되었습니다. 그녀의 결론은 이랬습니다. 고라니는 산이를 생명의 은인으로 기억했습니다. 이는 야생동물이 개별 경험을 바탕으로 특정 개체를 위협이 아닌 존재로 재분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를 공포기억 재형성이라 부르는데 공포기억이 새로운 긍정적 경험으로 재구성되는 현상입니다. 이 연구는 야생동물 재활 프로그램에서 구조동물과 구조자 간 관계가 방사 후에도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논문은 지역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 강원일보는 2025년 8월 3일자 기사에서 오대산 고라니와 진돗개의 기적 같은 우정이라는 제목으로 다뤘습니다. 기사는 SNS에서 공유되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관련 글이 47건 올라왔습니다.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산인의 사슴은 982개의 게시물을 기록했습니다. 댓글들은 다양했습니다. 진짜 감동이에요. 동물도 은혜를 아는구나. 산이 너무 착하다 유유. 이거 실화 맞아요? 너무 신기해요. 오대산 가면 산이 볼 수 있나요? 적외선 카메라 영상 보고 싶어요. 지역 주민들은 이 이야기를 산인의 사슴이라고 불렀습니다. 박준호의 집 앞 구멍가게 주인 김영숙 씨는 말했습니다. 요즘 순찰 나가면 사슴 봤냐고 다들 물어봐요. 박 씨네 산이가 동네 영웅이 됐어요. 진부 초등학교 3학년 학생 27명이 박준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산이 아저씨, 산이는 정말 용감해요. 저도 산이처럼 동물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KBS 강원방송국에서 취재 요청이 왔습니다. 최민지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지나친 관심이 산이와 고라니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그들을 조용히 지켜봐 주세요. 박준호의 외할머니 83세 박웅여 할머니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옛날에 했던 얘기가 진짜였구나. 짐승도 은혜를 갚는다고 했잖니. 산신령님이 산이를 도구로 쓰신 거야. 그 고라니를 살리라고. 2026년 2월 현재 산이는 6살이 되었습니다. 고라니는 약 14kg의 건강한 성체로 자랐습니다. 박준호는 여전히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순찰을 나갑니다. 산이와 함께. 가끔 고라니를 봅니다. 언제나 5m에서 10m 사이의 거리를 유지합니다. 더 가까이 오지도 멀리 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거리. 최민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친구가 된 게 아니에요. 야생동물과 개는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기억합니다. 고라니는 산이를 위험하지 않은 개로 기억하고 산이는 고라니를 내가 구한 동물로 기억합니다. 그게 충분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박준호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과학자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압니다. 산이는 그 고라니를 사랑해요. 제가 산이를 사랑하는 것처럼요. 어제 아침 박준호가 순찰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수진이 물었습니다. 오늘도 봤어? 박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7m쯤 떨어진 곳에 있더라. 이수진이 웃었습니다. 고구마 좀 더 쪄야겠네. 그날 밤 박준호는 일기를 썼습니다. 산이가 늙어가고 있다. 순찰이 예전보다 힘들어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문 앞에서 기다린다. 고라니를 보러 가자고. 언젠가 산이가 그 계곡에 가지 못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날 고라니는 산이를 기다릴까.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 산이는 내 발치에서 자고 있다. 그리고 내일도 우리는 그 길을 걸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실제 야생동물 구조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구조 과정과 GPS 추적, 관찰 기록의 핵심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지만
대화와 감정 묘사, 일부 세부 사항은 극적 효과를 위해 각색되었습니다. 적외선 카메라 영상과 GPS 데이터는 연구 목적으로 보관 중이며 동물 복지를 위해 일반 공개가 제한됩니다. 야생동물을 발견했을 때는 국립공원관리공단 1670-9201 또는 야생동물구조센터 강원도 033-240-9911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거나 접근하는 것은 그들의 야생성을 해치고 생존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멀리서 조용히 관찰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